이번 사연은 같이 살면서 청소 한 번을 안 하는 백조 신우에게 기본 예의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분가한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찍 결혼했어요. 2살 난 아들과 둘째를 품은 아줌마입니다. 저희는 첫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댁에 들어와서 살았고, 제가 나이도 어리고 시댁에 사는 입장이니 어지간한 것은 참고 이해하고 살았어요. 불합리한 일들도 참 많았고 억울했던 일도 참 많았습니다. 시댁에서 산다는 이유로 참고만 살았더니 저를 이제는 사람을 물로 보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큰 집인데 몇 년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는 시아버지를 뵌 적이 없어요. 신우는 신랑보다 2살이 많고 현재 백조입니다. 저희 신랑은 남편감으로서는 조건이 꽝이죠. 홀어머니의 외아들, 신우도 같이 살고 있고 오래된 22평짜리 주공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곧 둘째가 태어나면 이 집에서 6식구가 살게 되는 것이네요. 남편과 사귈 때 군대도 안 갔다 온 대학생인 상태였고 저는 직장 다니면서 데이트 비용을 거의 다 내면서 연애를 했어요. 신랑은 저와 사이가 무척 좋았고 경제적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랑이 하루도 떨어져 있을 수 없다며 동거하자고 했고 같이 살면서 우리 아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방 얻어서 나가면 지출되는 돈이 많으니 같이 살자고 해서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런 선택을 한 제가 너무 바보 같고 후회됩니다. 신랑만 남자고 나머지 가족들은 여자니까 목욕탕도 같이 다니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었네요. 신우와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신혼인 저희를 신경 써주시는 척을 하더니 조금 지나자 저희 방에 문을 막 열고 들어오며 기본적인 매너도 안 지키더라고요. 신우는 저희 방에 와서 제 화장품을 쓰기도 하고 제 일기장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제 노트북까지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스마트폰 있는데 왜 노트북을 쓰냐고 했더니 노트북으로 유튜브를 보면 더 크게 볼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지금 보는 TV로는 유튜브를 볼 수 없어서 답답하다는데 그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신우는 제 물건을 쓰고 정리해 놓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컴퓨터 책상에서 과자를 먹었는지 노트북 자판 사이에 과자 부스러기들도 보였고요. 신우는 29살이었는데 자기가 사온 음료수를 가족 중에 누가 마시기라도 하면 아주 난리를 쳤어요. 간식을 사온 날에 누가 냉장고 문을 열기만 하면 득달같이 쫓아와서 그 간식을 꺼내 먹는지 감시하는 29살짜리 여자. 상상이 가시나요? 신우는 직장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남자친구도 없어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말없이 때려치우고 돈 다 쓰면 다시 아르바이트 구해서 몇 달 하고 하는 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현재 신우는 집에만 있어요. 어머님은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시고 신랑은 군복무 중이라 출근하고 저는 아기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신우랑 좁은 집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신우는 제가 신랑과 사귈 때 누나라고 커피 한 잔 사준 적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저희가 신우 밥 사줬어요. 신우 성격은 참 이상합니다. 저희 방에서 리본공예 유튜브 보고 자기 방에서 리본으로 이것저것 만들면서 하루를 보내요. 신우는 자기가 먹은 과자 봉지 하나 치울 줄 몰라요. 집에서 TV 보고 놀고 먹고 자고 노트북하고 놀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너는 시집가기 글렀다. 그냥 포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저렇게 말하는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신우나 시어머니나 집에서 청소 한 번을 안 합니다. 시어머니는 다리 아프시다고 싱크대에서 걸레 빠시고 설거지 그릇 담아놓는 큰 볼에 상추 씻어요. 싱크대에서 걸레 빠시는 거는 제가 좋게 말해서 한 달 만에 겨우 고쳤습니다. 같이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많지만 가장 싫은 것은 신우가 저희 방에 와서 제 노트북을 사용하는 거예요. 처음에 딱 한 번 나 노트북 좀 쓸게 라고 얘기하고 그 후로는 제가 방에 있건 없건 아무 때나 들어와서 노트북을 사용해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자기 방에 들고 가지는 않더라고요. 제 화장품 쓰는 건 기본이고 제 옷도 많이 가져가서 입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노트북 쓴다고 얘기하면 누가 못하게 하나요? 그런데 신우는 새벽 1시든 새벽 5시든 아무 때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노트북을 켜요. 신우가 제 방에 오는 거 너무 싫어요. 저희 나름대로 신혼부부인데 부부관계 하려다가 신우가 문 열어서 깜짝 놀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문 잠그는 거 싫어해서 문 안 잠그고 사는데 신우가 언제 들어올지 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도 누나가 노크하고 들어온 적 한 번도 없으니 그냥 신우의 패턴을 받아들이라고 하더군요. 신우 웃긴 게 화장실에서는 노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방은 아무 때나 문을 벌컥 열어요. 신우에게 새벽에는 노트북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네 노트북이라고 유세 떠냐? 소독이라도 해놓을까? 라고 하길래 너무 짜증나서 암호 설정해 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랑한테 전화해서 비밀번호 빨리 알려달라고 징징거리더라고요. 그 후로는 신우가 노트북을 못 쓰고 있어요. 제가 둘째 임신 8개월이라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논 적이 있었어요. 신우는 신랑한테 올케가 친구 불러서 너무 시끄럽게 놀아서 자기가 쉴 수가 없다고 전화로 화를 냈대요. 매일 쉬는 사람이 또 뭘 또 쉬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임신해서 어디 가기가 힘들어서 친구를 집에 부른 것까지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냐 했죠. 막상 시어머니랑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신우 생각만 하면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어머님은 신우에게 손님 불러서 노는 게 어떠냐며 제 편을 들어주셨는데 생각해보니 나는 2년간 합가해서 살면서 시댁 식구들이 어떤 말을 해도 다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드디어 참았던 말을 다 해야겠다고 작정했어요. 신랑이 신우에게도 전화를 받았다면서 술 마시고 늦게 와서는 저 들으라는 식으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같이 사는 동안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2년간 함께 살면서 제일 나이가 어리니 더 많이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한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막 해도 되냐? 오히려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나는 이 좁은 집에서 5식구가 사는 거 감수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밖에 나가기가 힘들어서 친구들을 좀 부른 것 가지고 남편에게 전화를 할 수가 있냐. 그리고 형님이 내 노트북 쓰는 거 너무 싫다. 이런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형님에게 왜 성인 부부가 쓰는 방 문을 왜 그렇게 벌컥 여는 거냐. 기본 예의가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하냐. 형님은 명절에 손님 오셔도 인사 한 번 안 하고 음식 만드는 거 도운 적도 없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게다가 아버님 제사 때도 방에서 안 나오는 게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했어요. 신우는 얹혀 사는 주제에 뭘 그리 말이 많냐. 며느리가 됐으면 아무 말 말고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내 물건 마음대로 쓰고 양심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형님이 나처럼 결혼이나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했어요. 형님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울면서 자기 방에 가서 문을 쾅 닫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올케한테 그런 소리나 듣는 것이 네가 한심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시면서 좀 사람답게 살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문제의 노트북은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산 거예요. 신우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했더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이제 더 이상 바보같이 참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저 첫애 만삭 때까지 일해서 신랑 등록금 보태고 저희가 좋아서 아이 만들었고 시댁에서 살고 있으니 최대한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친정은 36평인데 저희 부부가 들어와서 방 하나, 화장실 따로 쓰면서 살라고 했는데 신랑이 남자 자존심이 있지 처가살이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마음 접고 시어머니 댁에 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신우에게 한바탕 한 뒤로 밥도 따로 먹고 눈도 안 마주치고 살고 있어요. 남편은 출산일이 2달 남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하고 상의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일하셔서 저희에게 생활비 대주시는 것도 면목이 없고 식구 늘면 집이 좁아서 같이 살기가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모아둔 예금 통장과 시아버지 보험금을 일부 주신다고 했어요. 그걸로 전세 얻어 나가라고요.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 돈이 시아버지 보험금이라서 마음이 아파 한참 울었네요. 남편은 상근 예비역이 3개월 후면 끝나니 취업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취업하면 어머님께 생활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도 다녀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전세금을 보태주시기로 했고 친정 근처에 빌라 전세를 얻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사를 갈 예정이에요. 친정 근처에 아빠 명의로 된 밭이 있는데 컨테이너를 지으셨고 거기에 수경재배 시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꽃상추, 로메인 상추, 버터헤드, 청경채 등 잎채소 수확해서 인터넷이랑 로컬마켓에 팔고 계세요. 그리고 수경재배 프레임이랑 파종 스펀지도 연구 중인데 잘하면 공공기관, 학교, 회사, 가정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랑 군복무가 끝나면 취업 준비하면서
아빠 일 도우면서 급여 받기로 했습니다. 분가해서 저희 네 식구가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니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저희 이사 가서 잘 살아볼게요. 분가하는 날 신우에게 독하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셨으면 해요. 기본 예의도 모르는 한심한 신우네요. 시어머니가 정상이라 그나마 속을 덜 끓이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분가한다니 축하드려요.